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힐링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조국 사태가 이제 2달도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저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좀 무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여기에 편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정치적 소신에 의해 그 편에 따라서 이 문제에 발언을 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너무 심하게 저렇게까지 왜 할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시민인데 처음에 뭐 공지영이나 유시민이가 이 사태에 조국 편드는 발언을 할 때는 아니 뭐 정치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얻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유시민 씨가 그 김경록이라고 무슨 PB를 데리고 방송을 하고 방송 내용을 편집하고 뭐 그러는 거나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서 시나리오를 이야기했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어쨌든 뭐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지식인이라고 책을 엄청 팔아먹은 사람으로서 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이렇게 거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까지 지금 유시민 씨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제 차기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조국의 지지층을 다 자기의 지지층으로 콘크리트 지지층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버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더구나 어저께 그 알릴레오인가 거기 그저께인가요? 그 알릴레오의 거기 김경록 씨랑 인터뷰한 거는 또 넣고 빼고 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넣고 빼고 해서 그 김경록 씨가 이거는 사실대로 방송이 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을 왜 저래 할까 하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신세를 져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유시민이가 조국한테 뭐 중요한 좀 빚을 졌거나 그걸 갚아야 될 입장이라서 아니면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지금 한간에 돌아다니는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신라전에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나 부터 뭐 온갖 지금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어요. 저도 그 유시민 씨와 신라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이제 뭐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도 없고 근데 부산 인맥들하고 유시민 씨도 좀 가까이 지냈던 거 아닌가. 서로 이제 얼핏 들었을 때는 그 신라전에 문은상 대표인가 하고 서로 아는 사이라는 말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꾸 지금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도대체 그 지금 현재 보이는 행보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는 행보잖아요. 이거는 뻔히 그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이 뭔지 딱 보이는데 거짓의 편을 들고 있거든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아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도대체 뭐가 유시민을 저렇게 움직이게 했는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게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유시민이 보통 밖에서 장외 인사로서 편을 약간 들어주거나 거드는 수준을 벗어나서
이 상황에서 김경록을 데리고 와서 방송을 그냥 해도 시끄러울 건데 그걸 뭐 2시간 넘게 대화를 하면서 본 방송만 1시간 반인데 20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이제 정경심이가 영장이 청구되려고 하는 타이밍에 증거인멸 이야기라든지 또 사모펀드가 제일 핵심으로 남았잖아요. 사모펀드에 대한 정경심의 좀 무관함, 피해자 코스프레. 정경심이 피해자고 조범동이 주도한 걸로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를 보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든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유시민 씨 장관도 했던 사람이고 평생 쌓아온 나름대로의 경력이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되어 가고 있거든요. 누가 유시민 씨 앞으로 유시민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누가 그 유시민 씨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단화 우중화 되지 않은 사람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유시민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제 앞으로는 못 믿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유시민 씨 본인은 알고 있겠지만 진짜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지금 이 신라젠에 있어가지고 그 유시민이 신라젠 행사에 간 적도 있다. 그리고 초반에 신라젠에 투자를 했던 회사가 있었잖아요. VIK인가 뭐. 그 뭐 이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친구가 또 유시민이하고 또 가까웠다. 정관계 마당발이고 노사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시민이하고 잘 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조국 수사 이후에 검찰이 신라젠 수사 압수수색까지도 들어가 놓으니까 뭐 그런다 뭐 이런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신라젠 수사가 본격화 되면 드러나겠죠. 근데 아무튼 그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아무튼 신라젠과 관련이 있다면 지금 이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뭐 정치인들 상당수가 부산 출신 정치인들 상당수가 신라젠과 관련이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니까 그게 그 거래 기록만 찾아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보좌관 이름이든 가까운 사람 이름으로 쭉 찾아보면 그리고 부산 출신 정치인이 그렇게 뭐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맘만 먹으면 이제 그 조사한다면 나오겠죠. 지금 9월 15일 날 그 불법 투자금을 수천억을 끌어들여서 이제 이 한마디로 사기를 친 이철 VIK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는데 이 대부분이 지금 12년을 선고했어요. 9월 10일 날 부사장이 지금 6년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가도 받지 않고 2011년 9월에 크라운드 펀딩을 갖다가 4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3만 명을 모아가 7천억을 끌어모은 말입니다. 엄청나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모아가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다. 근데 보통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일종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회사로 수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인가로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투자 받은 사람한테 이제 마치 그 뒤에 받은 투자금으로 앞에 사람 이자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는 한마디로 폰지 사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피해액이 지금 1,800억이 넘고 이제 이게 뭐 변제도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심에서 8년 받았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12년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한테 그 뭡니까 신라젠에 네. 투자를 했다. 네, 네, 네. 뭐 자금을 회수해 갔지만 네, 네. 뭐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뭐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만약 있습니다. 이거하고 예. 관련이 있다면 예. 유시민 씨가 이제 이 조국 사태가 확장되는 걸 막으려고 애를 쓸 만한 동의는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검찰이 지금 신라젠도 압수수색했었고 그다음에 거래 기록 내역을 확보를 해서 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아무튼 좀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뇌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한국당의 이제 성일종 의원이 네. 그 수요일인가가 이제 VIK 네. 그 정치인 유착 의혹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한 사람 또 노무현 정권 때 정책실장을 했던 변모 네. 네. 유시민도 이런 이 VIK 네. 직원 강연에 네. 참가한 사람으로 나온다. 네. 그래서 이철 대표라는 사람이 또 신라젠에 네. 연결돼 있고 네. 신라젠이 행사를 할 때 유시민도 또 갔다. 네. 그래서 유시민도 관련되어 있다. 고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금 네. 이 이야기를 언급을 네. 했어요. 네. 예. 참 좀 왜 저런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신라젠으로 수사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이해는 되죠. 근데 그런다고 막아지나요? 지금 상황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유시민도 좀 지금 이 답이 좀 안 나오는 일을 하고 다니지만 여기에 이제 또 이상한 사람이 이제 김경록이라고 네, PB. 예, PB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유시민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네. 뭐 제2의 김상교처럼 네. 그렇게 이제 접촉해서 작업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제 마치 좀 부정적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정경심이가 사기 피해자처럼 이야기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 김경록이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쭉 보면 네. 또 검찰이 그날 밤에 와라해가 저 뭐 네. 여의도 네. 과거 맨해튼 호텔 CCTV를 대조하면서 이제 김경록이가 정경심에게 찾지 못한 노트북을 갖다 주는 이런 걸 보여주니까 네. 자기가 뭐 유시민이한테 가서 그렇게 한 걸 후회한다고 또 네. 잘못을 반성하고 네. 또 일부 이 악마의 편집에 의해 네. 뭐 이 저 증거인멸 부분은 맞다고 시인한 게 그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참 이 친구도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는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정경심이한테 2014년부터 알았다는데 네. 5년을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게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만약에 조국이 민정수석 된 다음부터 그랬으면 어느 정도 설명이 권력자 최고 권력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 수발을 들어줄 수 있는데 2014년부터 마치 몸종처럼 계속 모든 그 일을 해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미국에서 뭐 외국에서 나갔다가 갔다 오면 공항에 픽업을 나가지를 않나. 아무튼 또 근무 시간 아닌 휴일에도 그 컴퓨터를 바꾸기 위해서 또 양상 거기까지 내려가고 영주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뭐 집에 이 컴퓨터 하드 복제한 하드를 교체하는 게 간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30분 최소한 30분 하나당 30분 이상 걸릴 텐데
그거를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닌데 나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뭘 장 봐달라고 그러면 장을 봐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뭐 저기 아니 좀 과도하게 그 마치 몸종처럼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연 PB들 역할이 그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산 관리를 해준다는 게 그런 심부름 다니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관리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 저기 뭐냐 뭐 고객이 상담하러 왔을 때라든지 그런 때 좀 해주고 좀 잘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야기 들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 그 PB들이 그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마케팅 하는데 동원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벤츠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그러면 그 마케팅 소수의 그 돈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할 때 그 사람 그 고객들을 뭐 해외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골프 접대를 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또 중매를 서준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경심 씨에게 김경록 씨가 해왔던 일들은 좀 지나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뭐 정경심이가 거기에 처음에 돈을 좀 넣었다가 뭐 조국이 되면서 뺐다라는데 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 뭐 기껏해야 1, 20억인데 네, 13억인가? 그 뭐 한 20억 정도가 뭐 PB들이 봤을 때는 아이 왔습니까? 아이 뭐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지. 그 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별로 전혀 그렇게 할 동인이었거든요. 그렇죠. 정권사에 한 20억 뭐 정권 투자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뭐 한 뭐 1억 예금하는 거하고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은행에 뭐 1억 넣는다고 요즘 누가 뭐 쳐다나 봅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저러는 거. 그러면 조국이 뭐 당시에 집권은 못했지만은 정치판에 깊숙이 관계돼 있고 유명인 인사라 하면 왔다 가면 위에 사람이 보통 그러죠. 아, 저 조국 마누라고 어떻다 하면 저런 건 우리 큰 도움은 안 되고 시끄러운 일이 잘못하면 더 생길 수 있고 어필이 될 수가 있어서 당할 일이 있지 도움될 일은 별로 없으니 소문 소리 안 나게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잘 하지 너무 깊게 연루되지 마라. 보통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무슨 뭐 은행에 PB에 가서 계좌에 마이너를 놓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PB들이 보통 챙기는 사람은 뭐 부동산 부자라 해가 수백억씩을 여기 옮기고 하는 그런 부자.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기관 투자가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 운용을 하는 쪽의 핵심인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PB들이 영업을 한다고 주말에 골프도 치기도 하고 뭐 가끔 밥도 그렇죠. 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또 그래도 그렇게 해도 보험 영업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그 회사에 수수료 이익을 많이 남겨줬느냐가 중요한 VIP 그러면 판단의 그 회사가 인용하는 사업에 많이 투자해 주는 건데 조국의 지금 정경심이 보면 전혀 아니죠. 뭐 한국투자증권에 수수료 남을 일 한 게 뭐 거의 없어요. 지가 지 회사를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정경심이가 코링코를 하면서 코링코는 어떠냐, 무슨 조범동이는 어떠냐, 무슨 WFM, IFM 뭐 이 익성은 어떠냐, 포스링크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PB는 그건 제가 잘 모르고 그거는 제가 제 영역 바뀝니다 하고 선을 긋지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VIP도 아닌데 내부에 그냥 X로 기준으로 한 부분에서 VIP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그래도 정권사의 PB를 대인관계가 서툴거나 세상 물정이 어두운 애를 갖다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회사에서는 좀 뺀질거리고 다른 애를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세상 물정 잘 아는 사람으로. 그런데 물정을 잘 알만하고 얘도 계급이 차장이에요. 그렇죠. 높죠. 차장이면. 뭐 그래서 뭐 마이갈인지 진짜 차장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 과장, 차장 그 이상은 되는 애인데 그럼 직장 생활 한 10년은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10년 이쪽 저쪽. 10년 이쪽 저쪽.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 건데 그렇다고 정경심이가 지금 주변 사람들의 다루는 부분을 보면 거의 최순실 비슷한 타입이지 뭐 예의가 좋다거나 매너를 안다거나 막
용돈을 듬뿍듬뿍. 그런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저 정도로 한다면요. 내가 볼 때 한 몇천억을 기관 투자가로 굴리거나 방금 내가 진짜 준 재벌이라서 몇천억을 넣고 네가 하자는 데다가 내가 투자해주고 그래서 정권회사에서 돈 많이 버는 거는 뭡니까? 많이 팔고 사고 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수수료 많이 생기는 그 묻어놓는 사람도 별로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사고 파는 사람을 그래서 이 친구가 원하는 상품에다가 투자해서 수수료를 많이 내주고 그리고 좀 벌고 나면 이 친구 권유에 따라 야 많이 벌었으니까 너도 좀 해야 하고 뒤에 봉투도 좀 주고 뭐 그래서 아, 이 사람만 쫓아다니면 회사 안에서 내 지위가 탄탄하겠다 할 정도에 그 정도 그렇죠. 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 김경록 씨가 왜 그랬는지 그것도 수수께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근데 노트북은 아직도 검찰에서 못 찾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정경심의 노트북. 못 찾았죠. 그러니까 그건 그거 갖다 주는 게 CCTV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맨해튼 호텔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런데 40이 다 돼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다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친구가 뭐 조국이 정권이 바뀌면 큰 배설을 할 거다. 또 정권이 바뀌어서 민정수석이 됐다. 그러면 뭐 정권회사 직원이 앞으로 저 사람이 대선에 나갈 건데 뭐 다 때리치우고 막 여기 주릅서가 올인해가 내가 한 자리 하면 나도 뭐 청와대에 좀 들어가든지 뭐 그래 하면 해야 되겠다. 야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하면 이해는 좀 가지만 이게 또 가만히 보면 상대가 정치판에 뭐 굴러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고 탄탄한 직장에 다니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왜 저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뭔가 다른 숨은 요인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그 무슨 저기 그루밍 범죄라고 뭐라고 할까요? 키워서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월등히 낮은 사람한테 뭐 안 그러면 어른이 꼬마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길을 들여가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그 정경심이한테 그루밍이 돼 있는 건지 안 그럼 출세 욕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대중이 알 수 없는 다른 무엇이 있는 건지인데 근데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괌에 가는데 조국은 안 가고 정경심이가 다 큰 아들 딸 둘이 데리고 가는데 후계자인 얘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회사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갔을까요? 꼭 휴일 끼어갖고는 뭐 더 끼어서 휴가를 내고 가든지 했겠지 않습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객이 VIP라도 괌 같은데 여행까지 따라가주는 모르겠어요. 골프 여행을 갔다 하면 뭐 남자들끼리 뭐 억지로라도 이해가 가지만 포터로 따라갔다고 하기에도 아들 여행 가는데 그 아들이 다 장성해서 큰데 아들이 짐 다 들면 될 텐데 운전을 해도 또 아들 딸이 하면 될 거고요. 그 남자가 뭐하러 따라가죠?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그리고 무슨 여행을 가는데 뭘 그렇게 잡무 처리할 게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수행원들 데리고 여행 갑니까? 저도 납득이 안 가네요. 그거는 진짜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보통 뭐 이럴 때 보면 정경심이가 자기가 뭐 후배처럼 때리고 있던 여자애를 그냥 여행을 갈 때니 같이 가자 뭐 우리 남편은 안 가니까 심심해서 근데도 다 큰 저 남자를 데리고 여행을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렇게 애들하고? 저는 뭐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주변에서 저런 경우.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보면 제국주의 시대 때 귀족들이 여행을 갈 때 집에 집사 데리고 가는 거 표 끊는 것도 지가 안 하고 다 이 집사가 가서 다 하고 짐 붙이고 그런 수준인데 수행비서처럼. 근데 얘가 정권사에 차장인 애가
그런 일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신분이나 위치로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일 때문에 가는 건데 그 만약에 과메를 실제로 본인은 쉬러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일하러 가는 거니까. 근데 회사에는 휴가를 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권사에 저 나이 차장쯤 되면 37이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연봉이 네. 한 8천, 7천 안짝은 될 것 같은데요. 그 7, 8천. 네, 7, 8천 넘겠죠. 넘겠죠. 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직장에 네. 근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탄탄한 애예요. 네. 근데 보통 사람이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면 구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탄탄한데 네. 그런 일을 짐꾼하고 운전하고 갈비탕 사다 주고 네. 예?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 오면 나가가지고 1박 2일을 날밤을 새면서 영주까지 내려가가 컴퓨터 훔쳐오고 하는 거 도와주고 네.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더더구나 증거 인멸 시도한 죄가 또 성립이 됐잖아요. 가족이면 증거인멸이 안 되지만 이게 남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되는 거죠. 증거인멸 시도한 죄가 제목이 따로 성립돼서 이 사람 전과자 될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심리적으로 우월한 계급적 위치에 있으면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상대가 좀 불우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고립된 위치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그루밍이 되려면. 이거는 그 더더구나 30대 후반의 남자가 그리고 자기는 확실한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루밍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 상황에서 그루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루밍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스테리어스합니다. 이거는 근데 비밀이 오래 가겠습니까? 이런 게 실제로 무슨 이유가 있다면 이유는 드러나겠죠. 사람 자체가 자기도 계급이 중상층이고 네. 학법도 괜찮을 거고 네. 그리고 37쯤 됐고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으니까 저렇게 되지. 결혼했으면 적고를 당하면 누가 참겠습니까? 아무튼 그 직장에서 일 시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직장인 치우면 검찰이 직장에 잘릴까 봐 어쨌다는데 직장에서 누가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주 되죠, 52시간에 직장 마치고 조국집에서 오늘 선거대책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 다 가고 몇 번이나. 아니 그 좀 정상적인 PB의 롤에서는 넘어선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법적이거나 사회적 규칙을 저는 정권회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뻔할 건데 이걸 없애면 내가 증거 인멸이 된다는 걸 자기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자나 이런 내용에 보면요. 근데 그걸 그냥 서슴없이 도와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 인멸죄다라고 알면서 그렇게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저렇게 풀베팅을 하려면 얘가 솔직히 말하면 조국 하나 미드가 그 밑에 줄 안 서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 네, 그렇죠. 미래에 전망이 없을 때 그냥 조국 밑에 그냥 엎드려가. 조국이 되면 거기서 어떻게 좀 콩고물이나 뜯어먹자. 이런 애들이나 가능하지. 그렇죠. 안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굉장히 정치인이라고 해도 정치인이 자기 운전기사들한테 그 신고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복으로 정치인이 자기 신복으로 오랫동안 비서 역할을 해왔던 10년, 15년 그런 사람 정도는 되어야지 이런 일을 하죠. 주말에 쉬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내가 영주에 내려가니까 네가 운전해가. 오늘 봤는데 밤에 간다. 한밤중에 12시쯤 심야에 들어가서 들고 논다. 그럼 얘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또 대기하거나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러니까 정경심이가 어떻게 보여요? 저 관상이나 하는 행동이나 저런 또 그러니까 고리코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봤을 때는 너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한테 더더구나 그루밍 당하는 거는 진짜로 어렵죠. 뭔가 그루밍을 하려면 네. 사람이 좋은 듯 보이면서 이중적인 양면성이 있어서 그루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 그 자기가 처음에 돈을 맡겨놓고 2017년 2월에 그때부터 매일 달 860만 원씩 받아가고, 예? 근데 그거 세금도 너가 내라고 안 내고, 동생이 갖고 왔지만 뭐 정경심이가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네, 정경심이 그렇겠죠. 동생이 그 뭐 5억 투자했다고 누가 860만 원을 줍니까? 아이고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들어오고 나니까 또 200만 원씩 또 받아내고 지독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지독한 사람을 겪어보면 알았을 건데 예의 없고 지식밖에 모르고 남의 배려 안 하고 그러니까 돈도 뭐 인색하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주까지 갔다 온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 일당 이상은 줘야죠 돈을. 근데 일당 준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근데 또 이상한 건 이 친구가 진술한 걸 보면 조국이 이제 전화가 와서 내려가고 있는 쪽에 통화했는데 뭐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걸로 봐. 보통 마누라가 밤에 12시에 남자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뭐 좀 이상하게들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근데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의심을 안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조국 정경심이 저 집에는 뭐가 저렇게 복잡한가 생각이 들어요. 가족 범죄단부터 시작해서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조국 사태에서 조국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또 조국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 아무튼 전부 다 그 검찰에서 얼마나 밝혀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상당 부분은 밝혀질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예, 그루밍도 아니다 그러면 정말 뭐 다들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